유연체 정치 시선, 유연하게 삐딱하게. 4.13 총선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자, 각 당은 막판 새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공약 전쟁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야권의 텃밭 호남을 찾았습니다. 지난 16년간 전라북도를 석권한 야당, 전라북도 발전에 의해서 과연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지역 발전은 내팽개쳐주고 중앙정치에 골명하면서 권력 싸움만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삼성 미래차를 광주에 유치하겠다. 네, 이런 뜻밖의 공약을 내걸어서 현재 논란 중입니다. 광주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삼성 미래차 산업 광주 유치를 중앙당 차원의 공약으로 승격하고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수도권 경기 지역을 찾아서 제3당 역할론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싸움만 하는 철밥통 1번, 2번보다 민생 문제 해결하는 3번 국민의당 선택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국민의당 대표 목소리가 가장 크군요. 네, 요즘에 선거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선거 일주일 남은 정치권 상황, 이종훈 평론가를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북을 찾았는데 오늘 발언이 상당히 이 지역주의에 편승한 발언이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발언 외에 전북 도민들은 배알도 없느냐, 정신 차려라. 자, 이런 말을 해서 지금 막말 논란이 일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식 사과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상황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무성 대표가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나도 할 말 하겠다. 지금 네. 이런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부친의 그 기업이 전주방지 그쪽에 연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명예 전주 시민인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신도 이제 그쪽에 연고가 있는 데다가 사실은 그 지금 전북 지역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최근에 국민의당이 굉장히 서로 그 경합이 치열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지역에서 어찌됐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함으로 해서 조금 그 좀 표심을 좀 움직여 보겠다. 꼭 새누리당 후보자가 당선되기보다는 그 더불어민주당에 좀 힘을 빼보겠다. 전북 지역에서도 네. 그런 의도를 읽힙니다. 네. 자, 한편 더민주 김종인 대표 지금 삼성 미래차 광주 유치를 공약했는데 바로 오늘 이 말을 한 지역이 이 장향자 후보가 있는 곳이죠. 예, 삼성 네. 상무 출신, 자 고졸 출신, 영입 인사 중에 베스트다 이런 얘기를 한 곳인데, 자, 왜 이런 공약을 갑작스럽게 내놨을까요? 원래는 그 양양자 후보가 이제 본인이 그 지역 차원에서 이제 먼저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삼성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공약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단 얘기를 한 건데요. 김종인 대표가 이제 그거를 지금 중앙당 차원의 것으로 좀 끌어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처음에 이 그 삼성전자 그 전장산업의 이제 광주 유치 얘기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그 얘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정부 여당에선 합법한 그런 그 얘기인 거죠. 그런데 네. 의외로 더불어민주당이 이 얘기를 해서 깜짝 좀 놀라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이제 여러 면에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김종인 대표가 얘기하는 경제민주화하고 과연 맞느냐. 그리고 재벌 개혁이라든가 재벌 해체 같은 것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꽤 오랫동안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기조하고도 좀 안 맞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기업의 공장 부분까지도 뭐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사실은 시대에 좀 착오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삼성에서는 아직 이 미래차는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삼성이라는 일자리를 이 테이블에 올린 것은 어떤 선거 전략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현성 여부를 떠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의
지금 많이 좀 밀린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광주 전남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북 지역에서도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에게 많이 쫓기거나 추월당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 좀 다급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그 판세를 좀 이렇게 역전시켜 보기 위해서 수를 좀 둔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의 평가들도 그렇고 뭐 정치 전문가들, 정치 평론가들의 평가도 전반적으로는 조금 무리수다. 오히려 자충수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양양자 후보 춤도 추고 그 해맑던 그 웃음이 이젠 사라졌습니다. 오늘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호소를 했는데, 자, 이 말을 들은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대표의 이 제안을 놓고 오공식 발상이라고 그랬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함의를 주는 공격인 것 같은데요. 오공식 발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신군부 직공기 아니겠습니까?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직공기고 또 김종인 대표가 근무했던 것이 노태우 정부 시절에 경제수석을 이제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또 국보위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분위기, 그러니까 신군부가 지배를 하던 군사정권 시절에는 기업 공장을 여기 지어라 저기 지어라 하는 것이 말이 되지만 네. 지금 맥락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구태의연한 또 과거지향적인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에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규모 비자금 조성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김종인 대표도 이제 관여한 경제수석이었기 때문에 관여된 바가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비자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대기업들로부터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가능했지만 현재도 그런 그 발상을 좀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실제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을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네. 뭐 한마디로 일축했지만 안 대표로서도 이것이 혹시 득표 전략이 될까봐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안철수 대표 앞서 들으셨지만 목소리가 가장 높습니다. 자, 이제 뭐 호남은 잡은 것 같고 오늘도 경기도 수도권에서 유세를 했는데 이 새누리당 지지자를 좀 유인하려는 그런 의도도 엿보입니다. 이 양당을 싸잡아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네. 사실은 국민의당에게 지금 마지막 남은 카드, 그러니까 향후에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새누리당 내에서 사실은 그 친박 공천 논란 끝에 부동층이 지금 많이 발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동층을 최대한 많이 끌어오는 것이 사실은 국민의당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선거 전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부산도 지금 다녀왔고, 앞으로는 아마 그런 새누리당 그 지지층이 많은 지역들도 투어를 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야의 텃밭이 흔들리고 있다는데 특히 여당 지금 대구 쪽이 상당히 흔들림이 큽니다. 오늘 대구 새누리 친박 후보들 11명이 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들을 당선시켜서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돕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네. 자, 일각에서는 지금 박근혜 마케팅이 이제 12년 만에 끝나가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최근에 부동층이 좀 발생한 이유, 이탈표가 좀 발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친박 공천에 대한 역풍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실은 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 박근혜 마케팅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새누리당 색깔을 좀 빼려고 하는, 그래서 빨간 점퍼도 안 입고 흰 점퍼를 입고 다니는 이런 이제 양상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이게 결국은 이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가 또 그동안의 이제 실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오히려 그 이탈해 간 새누리당 그 본래 지지층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길이 아니겠느냐. 네.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것이고 그 맥락에 따라서 이제 오늘 그런 행보를 좀 보이는 건데요. 결국은 진정성의 문제겠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 그리고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자, 귀국길에 이 국내 정치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선거 일주일 남았고 선거 직전 이 수석 비서관 회의라든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네, 뭐 일단은 어차피 지금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좀 많이 개입이 되신 그런 그 상황이고
뭐 공천 과정에서도 어찌됐건 친박 공천이 그대로 관철이 된 그런 그 국면이고,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어찌됐건 본인 주도로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강도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목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고 지금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거 막판에 이 막판의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 카드, 그런 것으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네.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네. 자, 오늘이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부터는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선거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도 계속 그 언론에서도 그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너무 이렇게 그 여론조사 공표를 안 하게 하는, 못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긴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선거 직전까지도 이 공표가 가능하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계속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네. 현재로서는 뭐 달리 방법이 없죠.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조사된 내용을 이제 공개한 것까지는 허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허용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 중에 보면 굉장히 상충되는 것들이 많아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유권자들을 많이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뭐 제도적인 개선책이 없겠습니까? 일부 여론조사 기관은 뭐 처벌도 받고 했다는데 이것이 네. 상당히 이 총선 흐름을 왜곡시키거나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총선에서 여론조사 기관이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의 다 틀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다 뭐 정부 차원에서 좀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도 받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뭐 우리도 사실은 뭐 그런 일이 뭐 앞으로 없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없겠죠. 그런 점에서 여론조사 기관들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검증을 좀 강화하는 그런 것은 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